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보통 유엔에서 어떤 나눌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약 한 인구의 7% 정도가 65세 노인 인구,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 정도가 되면 14명이죠. 14% 정도가 되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도권에서 90만 명 이상 되는 이제 큰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해서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14%가 이제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 자,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제 노인 인구일 때 우리가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를 보자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한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 사회까지는 들어와 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 초고령 사회를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자, 결국은 월세 받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뭐 초고령 사회다, 이제 고령 사회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만한 대체 소득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뭐 내가 단순하게 은행에 예금만 해놓는다고 해서는 또 금리가 또 계속 낮아지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걸 조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920년에 32세였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32세니까 정말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만 60세 회갑이 넘어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말 잔치를 해야 될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32세인 게 거의 뭐 한 불과 100년 전에도 이렇게 뭐 수명이 짧았다는 얘기죠. 자, 뭐 6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수명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요때도 60세 이전이죠. 그래서 한 5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6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냐?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019년 기준 했을 때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지금 뭐 거의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고령화 사회다,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100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60년, 그러니까 55세까지 살았던 1960년에 73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65세 넘어가는 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를 넘어간 분들이 지금 현재 2020년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803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800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약 한 70만 명대였는데 지금은 800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거의 노인 인구가 12배, 13배 가까이 지금 평균 수명이 3배 늘어나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12~3배까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만 지나면, 그렇죠,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뭐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자, 5천만 명 중에서 20%면 그렇죠, 1,000만 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20%가 노인 인구인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게 이제 5년,
정말 코앞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를 뭐 준비할 때다 이게 아니라 이미 거의 초고령 사회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이런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게 어떤 그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도 좀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통계청에서 지금 좀 추계를 해봤을 때 2036년이 되면 앞으로 불과 16년만 있으면은 노인 인구가 1,500만 명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040년이 되면 무려 1,600만 명이 돼서 앞으로 20년 후면 노인 인구가 또 배로 증가합니다. 지금 800만 명인데 1,600만 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또 100세 이상, 뭐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서 100세, 120세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미 유엔에서 그렇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하는 거는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죠.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지나가다 만나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뭐 120, 130, 140, 이제 뭐 150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는 약 한 2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100세 이상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줄어들, 뭐 태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노인 인구, 부모 세대만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내 자녀 세대, 내 아들, 딸들도 부양해야 되고 내 부모 세대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생산 가능 인구죠. 이 생산 가능 인구 부양이 100명당 지금 현재는 약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40명 정도를 부양하면 되는데, 자, 이제 20년 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되는 이 시대가 되면 무려 100명이 80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야, 정말 노인 인구만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도 거의 또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제 좀 기대어서 자녀들이 나를 부양해서 내 노년을, 이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노인, 그러니까 내 부모 세대를 내가 꼭 부양해야 되느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약 한 26% 정도는 그래 내가 그래도 내 부모님들은 부양해야죠, 이런 분들이 한 뭐 100명 중에 26명은 됐어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자녀 세대들에게 기대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내 자녀들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자, 출생아 숫자가요 2015년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40만 명대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지금 3, 4년 정도 지나면서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27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야, 이게 지금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에서 지금 27만 명까지 지금 계속 지금 출생 그 숫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노인 인구는 지금 늘어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올해 이제 2020년이니까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인구로 넘어왔습니다. 자, 내년이 되면
1956년생이 이제 노인 인구로 넘어오게 되죠. 계속 순차적으로 넘어오게 되고, 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우리가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때 이 당시에 매년 얼마씩 태어났냐? 무려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네. 야, 지금 출생아 숫자는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대로 줄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0만 명씩 노인 인구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합쳤을 때 약 한 1,700만 명 정도가 생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모두 다 노인 인구로 넘어오는 시점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출생아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당연히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자, 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뭐 통계청에서 지금 얘기를 뭐 대부분 좀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경로 기준. 자, 지금 경로 우대 기준 65세로 되어 있는 거, 아, 이거 지금 너무 이거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로 우대 기준을 뭐 70세까지 높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 국민연금 마찬가지죠. 지금 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이것을 올리는 수급 시점을 이제 올리다 보면 내가 은퇴를 한 후에도 그만큼 그 뭐 소득이 없어지는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되겠죠. 소득 절벽 구간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법정 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60세하고 65세하고 한 5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더 길어지면 공백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이 파이어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야, 내가 뭐 노인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50세든 60세든 내가 이런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 스스로를 파이어하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파이어 세대들처럼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이런 경제적 자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해 0.8%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1년에 800만 원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한 달에 한 6, 7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한 달에 6, 70만 원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를 대비한 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그렇죠, 뭐 월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은퇴 후에 우리가 월세 투자를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세미나나 이제 상담을 하면 아, 내가 부동산 투자는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내는 거는 좀 투자가 좀 익숙한데 이렇게 월세 받는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월세 받는 투자는 뭐 또 상당히 좀 전문가 도움도 이제 받을 필요도 있긴 한 거죠. 뭐 내가 상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그 오피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꼬마 빌딩 같은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걸 할 것이냐, 뭐 빌라 같은 걸, 또 다양하거든요. 또 입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이제 이걸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냥 그 은퇴 시점에서 선택하는 거는 높은 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오히려 공실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해라. 야, 여기 이 정도면 여기는 공실이 날 리는 없어. 왜냐하면 은퇴 후에 월세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소형 주택들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게 되겠죠.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또 집이 안전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입지죠.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곳, 서울의 3대 도심 종로나, 그렇죠,
강남이나 그다음에 영등포 이런 3대 도심이면서 3대 업무지구이면서 그러면서도 역세권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왕이면 5분 안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은퇴 후에도 정말 안전한 월세 받는 연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